어느 날 날아든 문자 메시지. 끼니 때마다 인사를 건네며 안부를 챙깁니다. 이제 안부 전화하고 그런 친구 저는 그렇게 만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어플을 접속해서 계속 위로를 해주니까 마음이 아프다. 자기가 뭐 나중에 도와줄 수 있으면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 막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든든한 내 편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슬퍼요. 갑자기 연락 안 되고 그렇게 하니까 들어가는 돈이 이제 그것도 걱정이 되고. 돌이켜보면 어쩜 이렇게 바보같은 일이지. 돈을 찾으려고 돈을 미친 듯이 구했어요. 정말 그 돈을 찾으려고. 친밀함에 이끌린 순간 한없던 배려는 끝없는 요구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할 거고 너의 미래를 함께 하겠어.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는 SNS를 통해서 신뢰성을 확보한다라는 점 등에서 기존의 이제 방법들과 유사하지만 조금 진화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달콤한 말로 덫을 놓고 먹잇감을 기다리는 익명의 사냥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돈과 마음을 모두 앗아가 버린 그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안녕하십니까. 탐사보도 추적자들, 저는 정동건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데이팅 앱, 동호회 사이트를 통해 상대의 호감을 얻고 경계심을 무너뜨린 뒤 돈을 뜯어내는 로맨스 스캠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서로 마주한 적 없는 온라인 공간 속 인물에게 설마 속을까 싶으시겠지만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1,200여 건, 피해 신고액은 675억 원에 달했습니다. 로맨스라는 이름이 붙여졌지만 연애 감정은 물론 남의 불행을 안타까워하는 인간의 본성을 파고드는 범죄라는 점에서 금전적인 피해를 넘어 삶의 기반까지 무너뜨리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피해가 속출해도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왜 그런 건지 추적자들이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을 만나봤습니다. 반짝이는 트리와 화려한 조명이 비추는 거리. 다가올 성탄절을 기대하며 모두가 행복에 겨웠던 날. 자상한 아버지였던 김영수 씨도 사랑하는 가족과 보낼 따뜻한 시간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을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23일 김 씨가 돌연 세상을 떴습니다. 72세 나이에도 건강만큼은 걱정이 없었다는데 하나면서 이제 혼자. 원래 서울에서 계속 혼자 계셨어요. 오래전부터. 막내는 자주 했었어요. 저도 여기 왔다 가고 명절에는 계속 내려오시고. 그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우리는 김 씨의 딸을 만났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그 스승이라고 한 37살인가 우리나라 사람인데 외국에서 오래 살아서 한국말을 잘 못한다고 자기 스승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최진아를 소개를 해준.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빠가 뭐 텔레그램을 사용한다거나 뭐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텔레그램을 통해서 만난다고. 이게 저희 아버지 핸드폰인데 여기 있어요. 소녀. 김 씨는 SNS에서 만난 자신보다 35살이나 어린 상대 여성을 스승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로부터 최진아라는 여성을 소개받은 이후 평범한 노년을 보내던 김 씨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김 씨가 받아본 사진 속 그녀는 30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미모의 여성이었습니다. SNS 대화를 통해 친분을 쌓아가던 두 사람. 그러던 중 여성은 김 씨에게 은밀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며 큰 돈을 벌어보자는 것. 세금을 내야 된다고 저한테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세금이냐고 이제 제가 꼬치꼬치 캐물었죠, 아빠한테. 그랬더니 쇼핑몰 얘기를 하면서 엄청 자기 상점에 돈이 많이 들어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딸에게까지 손을 벌렸다는 김 씨. 그 횟수가 점점 잦아졌다는데 아버지 김 씨 역시 어느 순간 뭔가 잘못됐다고 느낀 듯 했습니다. 사망 석 달 전인 지난해 9월 김 씨가 직접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겁니다. 채팅을 통해서 접근을 했고 내용이 라인상으로 소통을 했거든요. 라인상에서 그 여자가 알려주는 플랫폼에 들어가가지고 좋아요 댓글을 누르면 수당을 준다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5만 5천 원 주고 또 그리고 나서 50만 원 두 번에 걸쳐 돈은 준 것 같아요. 시작은 간단한 쇼핑몰 댓글 아르바이트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그 여자가 지시하는 대로 돈을 다 보냈다는 거예요. 온라인 쇼핑몰이 어떤 사업인지 하나하나 친절히 설명한 뒤 초반엔 수익까지 맛보게 해줬다는데 이후 거액의 투자를 제한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수사를 의뢰한 지 3개월이 넘도록 범행에 사용된 대포 통장 주인조차 특정해내지 못했습니다. 계좌 명의자가 39명이나 돼요. 52회에 걸쳐서 돈을 송금했는데 그중에 계좌 명의자가 39개나 돼요. 일일이 영장으로 다 거래 내역 확인하고 어떤 단서가 나오는 걸 봐야 되는데 기자님도 아시겠지만은 이런 계좌들은 거의 대포 계좌잖아요.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사건 접수돼가지고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이 김 씨는 자신이 거액의 사기를 당했다는 충격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빠가 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부랴부랴 대해서 검색을 했더니 이제 그거를 똑같이 사칭을 해서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카톡하는 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사기라고 하는데 너는 사기라고 안 하냐고. 그 상대방은 그거에 대해서 말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돈만 준비하라는 식으로. 가족은 뒤늦게야 김 씨가 최진아라는 여성에게 입금한 돈이 9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데 김 씨가 최진아라는 여성과 처음 인연을 맺은 건 약 2년 전. 도대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숨진 김 씨의 휴대전화엔 지난해 9월부터 나눈 문자 메시지 대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믿고 걸어왔어요. 오롯이 사랑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야겠네. 그래 자기 일찍 자.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꿈에서 만나요. 바빠요? 보고 싶다. 일하는 중이었어. 나도 보고 싶다. 그래 사랑해요. 바쁘겠지만 연락 줘요. 나도 당신 많이 보고 싶어. 사랑해. 어렵게 얻은 우리 사랑 지켜가자. 평범한 연인처럼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던 두 사람. 여성은 돈을 요구하면서도 연애 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오빠가 힘드니까 500만 원만 준비해. 내가 1000만 원 준비할게. 정말 고마워. 빨리 잘 돼야 내가 너한테 빚진 거 갚을 수 있을 텐데.
아빠는 이제 이 여자가 진짜 실존 인물인 줄 알고 진짜 이렇게 본인의 마음을 다 쏟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사기인 걸 인지를 해도 끊어내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젊은 시절 이혼한 뒤 자녀들과도 떨어져 오랜 기간 홀로 지냈다는 김 씨. 외로움이 빚은 비극이었을까? 사망 닷새 전엔 자신이 투자한 가짜 쇼핑몰 사이트에 문의 글도 남겼습니다. 자녀들이 쇼핑몰 사업을 믿어주지 않는다며 투자금 일부라도 돌려달라는 호소였습니다. 김 씨가 숨진 사실을 모르는 듯 최진아라는 여성의 달콤한 문자 메시지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죽음. 남은 가족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아빠 잘 쉬고 있어. 따뜻한 말이라도 마지막에 해드렸어야 되는데. 김영수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최진아라는 여성. 그녀는 어디에 있는 걸까? 우리는 김 씨가 최진아 씨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입금 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거 조금 이상한데 여기 970만 원 11월 27일에 입금하셨거든요. 내역을 찾아보면 여기 970만 원이 있어요. 10시 29분. 사진을 보낸 시간도 10시 반. 입금하시고 바로 송금 내역을 보내신 것 같아요. 대화 시간과 입금 시간을 대조해 본 결과 김 씨가 한 성교회로 여러 번 입금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계좌 주인은 비영리 종교법인 대표인 목사 강모 씨. 해당 법인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김 씨의 딸과 함께 성교회의 과거 주소지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최진아 씨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까? 자, 이게 선서보도 추적자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요. 여기 목사님 계시나 해가지고. 네. 여기 교회 원래 지금 담임 목사긴 하신가 본데 외국에 가시는 것 같아요. 아, 언제부터 나가고 계셨어요? 정확히는 모르는데 네. 조금 되는 것 같아요. 한 1년 이상. 네. 혹시 저 사진 아니, 저분이 지금 원로 목사예요. 90 몇 세다. 응, 아버지. 사모님은 여기 안 오실까요? 그 사람이 일요일날 오나? 일요일에 일하러? 예배하러 오는데 몇 달 전까지 여기서 살았었는데 여기 아버지도 있고 하니까. 현재 강 목사의 아버지가 거주하고 있다는 빌라가 우리가 찾던 성교회 옛 주소지와 일치했습니다. 이건 교회이자 교회 내리는 강 목사의 아버지는 아들의 소재를 알고 있을까? 목사님한 돈을 입금을 했는데 목사님이 어디 계신지를 몰라가지고. 저는 잘 넘쳐가지고 네. 외국 갔고 아드님이랑은 큰아드님이랑은 연락이 안 되세요? 그나저나 그 영락은 연락은 잘 안 들어오겠죠. 내가 요새 나도 몸이 좀 아파서 1년 전 외국에 나간다고 한 뒤 지인은 물론 가족과도 소식이 끊겼다는 강 목사. 그가 사용했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예 수신 차단을 해놓은 것 같은데. 우리는 어렵게 그의 전 부인이라는 사람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아, 혹시 황호 목사님 알고 계실까요?
당연히 알죠. 어떤 사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 남편이었고 지금은 이혼을 했죠. 서로 그래서요. 많은 돈을 계좌에 입금을 했어요. 얼마였나요? 8천만 원 정도. 8천만 원을 그 사람이 왜 입금을 했대요? 그 계좌가 응. 저희 생각에는 사기 범죄에 연루된 통장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통장이 돼요? 그 선교회 아세요? 선교회? 저는 선교를 못 들어봤는데. 오래전 이혼했다는 전 부인은 강 목사가 운영했다는 선교회 자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형제들에게도 돈을 요구하다 돌연 자취를 감췄다는 강 목사. 그가 김영수 씨의 애인 행세를 했던 최진아 씨였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요구로 법인 계좌 명의를 빌려줬던 걸까?